이어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실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이템이 선정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럴 때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이템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아이템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안 좋은 아이템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업화시키느냐의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잠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일반 현황 창업 아이템 있죠.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로 축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우리가 문제인식, 그 다음에 쭉쭉쭉 나와 있죠.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축은 크게 린 스타트업에서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린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업계획서 옮기시면 되게 편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인식은 보겠습니다. 문제인식은 대부분 그 많은 창업자들이 여기에다가 아주 그냥 그 구절구절 자세하게 적으십니다. 그런 자세한 나의 사업 배경이나 이런 걸 적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문제인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아이템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뒤에 보이는 여기 실현 가능성에 나오는 해에 가깝습니다. 실현을 하고자 하는 해. 그러면 그 해를 어떻게 내가 발견하게 되었느냐. 즉,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이 포인터를 보시죠. 이 포인터는 내가 원거리에서 PPT 화면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발명된 나의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템은 나의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문제인식은 멀리서 원거리에서 PPT 화면을 손쉽게 넘기고자 함이 문제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깔끔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개발 동기라든지 목적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국내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으실 때 좀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두루뭉술한 시장이 아닌 내가 접근 가능한 시장으로 좁혀놓고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문제에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실현 가능성입니다. 여기 실현 가능성에서는 나의 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고 시장 분석을 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는 나에 대해서 주로 밝혔다면 여기에서는 경쟁자와 고객에 대해서 밝히시면 됩니다. 고객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고객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나는 이 고객에 다가설 때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객들을 다가설 때 혹은 발견을 할 때 나의 경쟁자들은 어느 각도에서 보고 있고 또 어느 각도에서 발견을 해서 근접해서 어떤 매출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파악해 보신 후에 여기에 적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성장 전략에서는 내가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자금 외에도 어떤 다른 외부 조달 자금이라든지 나의 투하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나의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대목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나의 자본을 여기서 얼마나 많이 녹아들여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내가 이러한 포인터를 만들기에 충분한 자금력이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테면 누가 봐도 이거를 1,0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데 내가 2천만 원이라든지 3천만 원이라든지 과하게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다면 조금 안 좋겠죠. 또한 반대로 적은 경우에도 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인터를 개발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입니다. 이 대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아이템이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얼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매출을 올리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PPT로 설명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즉 이런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매출을 1억 하겠다.
라고 목표를 잡고 있다면 그 매출액이 어느 고객에서 혹은 어느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익 모델이 뭐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로 해서 혹은 내가 로드샵에 개인 판매로 해서 올리겠다. 그 대상은 누구누구다라고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면 정말 잘된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에서는 아무나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예전에는 뭐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팀에 대해서는 나와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이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로 살펴보면 개괄적으로 다 살펴는 본 건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뭐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템 개요입니다. 여기서 아이템 소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아이템 소개에다가 거의 뭐 반 페이지 이상 적으신 분도 간혹 계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뭐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그냥 한 줄로 딱 슬로건 형태로 적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러기 힘드시기 때문에 가장 간략하게 내 아이템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다 나와 있는 대로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 인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왜 이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적으셔야 되는데요. 너무 그 앞에 줄거리가 길면 내가 왜 이 아이템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잘 안 나타납니다. 이 부분 또한 간단하게 밝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밝히기가 힘들다면 그 부분을 더 시카해서 그림 형태로 나타내는 것도 좋겠죠. 사업화 전략입니다. 이때의 사업화 전략은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이 아이템으로 매출을 실현하거나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적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달성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표로서 나타내기 힘들다면 우리가 뭐 간트 차트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래프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뭔가를 반드시 보여준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2-2번에서는 시장 분석인데요. 시장 분석과 경쟁력 확보 방안이죠. 보통 시장 분석을 하실 때 너무 거시적으로 다룬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시적인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타겟 시장을 명확히 해서 뭐 한두 명도 좋습니다. 그 한두 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겠다. 혹은 이런 사람들을 공략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분석을 해 나가시는 게 좋고요. 다른 타사와의 경쟁력을 갖출 때에는 어떤 분석표가 좋습니다. 뭐 스와트 분석도 좋고요. 여러 가지 분석표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뭐 2-3개의 경쟁사보다 내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소요 조달 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래 나와 있듯이 사업화 집행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고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여기서 상기를 시켜드려야 될 것이 이 사업은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즉 사업을 하시면서 무슨 내가 가게를 얻어야 된다, 혹은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이런 곳에 쓰시라는 돈이 아니고요. 사업화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시제품을 개발한다거나 그 시제품을 시장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곳에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공고문을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각도에서 작성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팀 구성 또한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필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증빙 서류나 제출 목록은 제가 굳이 언급을 안 드려도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팀 창업 가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점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엊그저께 제가 고용 위기 지역에 있는데
고용 위기 지역에 있는데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신청을 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이 지원 사업에서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건 어디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나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 퇴치 관련 창업 가점 신청서인데요. 이거는 미리 받으셔가지고 인정이 되신다면 가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가 있으시다면 중간에 남겨달라고 했었는데요. 미리 남겨주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